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소금으로 인생이 바뀐 두 사람의 사연을 듣겠습니다. 50대 초반의 제이 씨는 고관절 괴사 진단을 받은 뒤 인공관절 치환술밖에 치료 방법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실망했다.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녔지만 어떤 치료나 시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만 하기에 이유를 물었더니 더 진행되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답답해 하다가 다른 길을 찾게 되었다. 제이 씨는 중학교 때부터 편두통으로 고생했고 만성소화 불량과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었다. 타고난 예민한 기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하며 포기하고 지내왔지만 고관절 문제는 그럴 수 없었다. 통증도 심했고 걷기도 힘들어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더 절망스러웠다. 염증을 잡는 깨끗한 소금을 비롯해 간담을 튼튼하게 하는 곡식을 바탕으로 힘을 만들었다. 소금은 하루 15에서 20g을 꾸준히 먹었고 물은 필요할 때마다 더 먹어주고 따뜻한 차도 곁들였다. 이틀에 한 번 정도 찜질을 하면서 혈액순환을 돕고 몸의 긴장감을 풀어주었다. 그러자 염증이 나오면서 통증도 눈에 띄게 줄었고 걷는 것도 편해져 2달 후에는 아픈 것을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회복되었다. 그 후 3개월 정도 꾸준히 섭생하면서 몸의 균형이 잡히고 어깨와 목의 통증, 주기적으로 찾아오던 편두통까지 없어졌다. 역류성 식도염이 사라지고 소화력이 좋아지면서 체력도 좋아졌다. 몸이 좋아진 후에도 소금은 늘 지니고 다니면서 스스로 섭취량을 조절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60대 중반의 제이 씨는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오고 있었다. 식이요법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당 관리를 해왔는데 언제부턴가 약을 써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서 고민 중이었다. 온몸에 붓기가 있었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았다. 밤에 한두 번은 소변 때문에 잠이 깨는 야간뇨가 있었고 요실금 증상, 어지럼증, 손발 저림, 머리숱이 가늘어졌다. 소금의 중요성을 알고 나서는 그동안 해왔던 채식위주의 저염식 식이요법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에는 건강을 생각해 외식을 거의 하지 않았고 음식을 할 때도 간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런데다 반찬은 채식 위주로 먹다 보니 염분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다. 노폐물과 수분을 배출하는 힘이 약해 있어서인지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데도 늘 붓기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 경우는 신장의 기능이 약해져 생기는 당뇨다. 혈당 수치를 맞추기보다 뿌리인 신장을 튼튼하게 하기로 했다.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이유도 신장의 힘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식사 외에 하루 2번 정도 소금차를 마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부족한 염분과 수분을 보충해 주었다. 그 후로는 혈당 수치를 잴 때마다 본인도 깜짝 놀랄 만큼 혈당 조절이 잘 되었다. 밤에 일어나 화장실 가는 일이 없어지고 요실금과 어지럼증도 사라졌다. 붓기가 빠지자 몸도 가벼워졌다. 전체적으로 몸에 힘이 도니 짜증이 줄고 웃는 날도 많아졌다. 70대 중반인 지금까지도 식사 외에 별도로 하루 9에서 12g 정도의 소금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당뇨와 혈압 등 지표상의 수치가 좋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다. 소금에 관한 많은 영상들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만큼 핵심을 다뤄주는 영상은 보기 힘드셨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원인 모를 염증과 만성질환에서 탈출하는 최강의 소금 사용 설명서. 오늘은 100년 면역력을 키우는 소금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혈압, 당뇨와 치매나 염증 등 몸에 단 하나라도 질병을 달고 산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현대의학은 그동안의 소금을 배신자, 심지어 주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정말 고혈압과 뇌졸중, 심장질환 등을 일으키는 걸까요?
짜게 먹으면 정말 몸에 안 좋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의사나 약사, 영양학자들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그동안 말했던 소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님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관장하는 근원인 소금만 잘 먹어도 온갖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실제로 소금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은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사례를 기반으로 우리가 몰랐던 저염식의 진실과 치명적인 함정을 소개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짠맛, 정말 우리 건강에 적일까? 살려면 소금이 필요하다. 우리 몸을 흘러다니는 물은 소금물이다. 그래서 피와 땀과 눈물 모두 짜다. 분비물뿐 아니라 뼈와 살, 혈액에도 소금이 들어있다. 소금은 인체의 구성 성분이면서 조직과 조직, 혈액과 세포, 뇌와 신경을 두루 연결하는 데 필수 성분이다. 논란의 여지 없이 살기 위해선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금이 없으면 숨을 쉴 수도 근육을 움직일 수도 없고 영양분을 소화시킬 수도 몸이 음식을 받아들일 수도 배설을 제대로 할 수도 없다. 호흡도 체온 조절도 안 되고 두뇌 활동도 불가하다. 소금은 신경 전달 신호를 보내는 데 사용되고 소화와 흡수, 배설에도 동원되며 전해질과 항상성 유지에도 꼭 필요하다. 혈액과 체액의 구성 성분이면서 삼투압 작용을 일으켜 피를 흐르도록 만들어준다.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 순환이 잘 안 되면 영양분과 호르몬도 전달되지 않아서 세포와 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그럼 왜 의사들은 소금을 처방하지 않는 걸까? 방식은 다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병원에서는 소금을 쓰고 있다. 사실 소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이다. 먹어서 보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맥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을 때 가장 많이 맞는 수액이 바로 생리식염액, 즉 소금물이다. 기초 수액은 특별한 약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염화나트륨 용액이다. 용도에 맞춰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등 영양분을 첨가해 제조하지만 기본은 염화나트륨 용액이다. 수액을 맞고 난 뒤 기운이 나고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은 수액 안에 있는 특별한 약물 때문이 아니다. 수분과 체액이 보충되고 혈액순환이 고루되어 피가 잘 통하고 기의 분할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수액 자체로 어떤 양리작용을 해설하기보다 전해질과 나트륨 농도가 맞아 피가 돌면서 노폐물을 짜내고 독소가 배출되어 생기를 되찾는 것이다. 인체의 근육과 신경, 모든 세포는 전기적 신호로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한다. 전해질 이상이 오면 몸속에 미세한 전류가 흐를 수 없어 신경자극 전달이 되지 않는다. 건강에 좋다는 것을 잘 챙겨 먹어도 소금이 빠지면 생체 전기가 부족해져 기운이 없고 극도로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진다. 소금과 물이 많이 부족하면 전해질 이상이 생기면서 생체 전기의 흐름이 끊기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병원에서 응급 환자에게 식염수를 주사하고 수술 도중에도 주입하는 것은 수술 도중 쇼크를 막기 위해서다. 소금이 건강에 해롭다고 하면서 소금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인 셈이다. 이는 물과 소금이 생명을 영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반증해준다. 소금 섭취는 뇌가 결정할 문제. 황금에 비견되며 월급으로 대신할 만큼 귀한 대접을 받던 소금이 왜 이렇게 괄시를 받는 처지가 되었을까?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처럼 인식되면서 소금은 성인병의 근원 같은 억울한 꼬리표를 달게 되었다. 저염식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 심지어 소금이 정말 필요한 사람까지 못 먹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 의료계와 학계뿐 아니라 정부까지 나서서 강력한 저감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보면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우리나라 보건당국이 세계보건기구와 미국이 내세운 기준을 근거로 삼아 저염식 정책을 펼치는 동안 미국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처럼 소금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금 섭취량이 많은 한국과 일본, 프랑스 등이 비만 인구도 적고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낮다면서 미국이 저염식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미 고혈압 학회 회장이었던 데이비드 맥캐런 박사는 소금 섭취는 뇌가 결정할 문제이지 정책적으로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미국의 심혈관 전문의이자 학자 제임스 디니콜란토니오도 소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금 제한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동안 발표된 소금 관련 연구 논문들을 분석하여 다양한 반증 사례를 들고 있다. 그는 소금 섭취가 많은 나라들에서 오히려 고혈압, 관상동맥,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낮고 그에 따른 사망률도 매우 낮다면서 미국의 저염식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 소금 제한이 마치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건강 지침인 것처럼 학계와 정부, 보건당국이 주장해왔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죄책감을 버리고 진짜 건강을 위해서는 소금 섭취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소금 섭취 권장량을 5g, 나트륨 2g 미만으로 정해놓았는데 하루 섭취 권장량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내 학계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학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는 근거는 지극히 미약하며 그 반대 연구 결과도 많은데 나트륨 하루 2g 미만 섭취 제한은 고혈압, 당뇨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에서도 심혈관계 질환의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그는 저염식 식단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상에 똑같은 몸은 없다. 어떤 식품이나 물질도 그것 자체로 약이거나 독인 것은 없다. 얼마나 먹느냐, 즉 양의 문제이고 다른 식품이나 물질과의 균형 관계의 문제다. 소금 속 나트륨이 문제라면 나트륨 섭취량만 따져서는 알 수가 없다. 나트륨 섭취량만 따로 떼놓고 볼 것이 아니라 나트륨 흡수 배출과 관련 있는 물 섭취량, 칼륨이나 카페인 등의 섭취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소금뿐 아니라 다른 영양소도 마찬가지다. 칼로리와 지방, 칼슘 어느 한 가지도 표준 권장량을 정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대의학은 사람의 상태를 정량화시켜 놓고 절대적 수치를 기준으로 정상 또는 표준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니다. 짜게 먹어도 괜찮아, 아니 짜게 먹어야 괜찮아. 소금이 부족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 소금이 없으면 숨을 쉬고 근육을 움직이고 심장을 뛰게 할 수 없다. 소화액이 분비되지 않으면 소화도 안 되고 어지럼증, 무기력, 불안, 염증, 저체온 등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건강을 위해 저염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소금 대신 파, 마늘 같은 향신료나 과일 등으로 대체의 맛을 내거나 저염 요리법을 전파하는 사람도 있다. 파, 마늘, 후추, 과일청 등은 소금이 아니다. 매운맛과 짠맛은 전혀 다른 맛이다. 간의 핵심은 소금이다. 소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소금 아닌 다른 것들은 대체제가 될 수 없다. 염분을 줄이기 위해 엉뚱한 것들을 에둘러 먹다 보면 결국 우리 몸은 그 소금기를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음식을 찾게 된다. 배가 부른데도 뭔가 부족하다고 여겨 자연스레 과식이나 폭식으로 이어진다. 저염식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주 적은 양의 소금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단순한 생존을 넘어 생활을 해야 한다.
그 모든 활동에 에너지가 필요하고 쓰고 난 뒤에 짜내고 닦아내야 할 노폐물도 그만큼 많다. 몸으로 들어오는 것 못지않게 밖으로 배출해야 할 것이 쌓여간다. 소금은 그런 찌꺼기를 품어 땀이나 소변을 통해 밖으로 짜내고 빼낸다. 채워지면 쓰고 또 밖으로 빼내면서 순환한다. 보통 하루에 10.5g에 달하는 염분이 소변과 대변, 땀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활 습관이나 사는 지역과 체질 등에 따라 소금의 필요량도 다를 수밖에 없다. 커피를 달고 사는 사람이라면 카페인의 이뇨작용으로 인해 소변 배출이 더 심하다. 수분과 함께 빠져나가는 나트륨도 상당하다. 요즘은 보통 하루에 커피 두세 잔 이상을 마시다 보니 카페인의 이뇨작용으로 몸속에 있던 수분과 함께 염분도 대량 빠져나간다. 카페인은 커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차나 에너지 음료, 심지어 처방약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 그러다 보니 손실되는 물과 소금의 양이 상당하다.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 몸속은 만성적인 탈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해독 주스로 불리는 과채 주스에는 상당량의 칼륨이 있다. 과채 주스를 열심히 먹으면서 염분을 섭취해주지 않으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깨진다. 이런저런 물이나 음료를 마셔서 수분 섭취가 많은 것 같지만 몸속 염도를 맞춰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몸은 자연스럽게 수분도 배출할 수밖에 없다. 염분이 충분하지 않는 몸은 물을 보유할 수가 없다. 소금 섭취는 정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자연스러운 요구에 따라 몸이 스스로 조절할 일이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고 맛있다고 느끼는 간 역시 다르다. 좀 짜게 먹어도 괜찮다. 아니 짜게 먹어야 괜찮다. 당긴다면 내 몸이 필요로 한다면 짠맛, 짜는 힘, 짜내는 기운, 피와 땀과 눈물처럼 우리 몸 안팎을 연결하는 구멍에서 나오는 분비물은 모두 짠맛이다. 살다 보면 몸에 어떤 식으로든 찌꺼기가 쌓이기 마련이다. 묵은 감정, 응어리, 낡은 생각, 대사작용을 하고 남은 노폐물 등을 짜내야 살 수 있다. 눈물과 땀을 흘리지 않고 몸속에 쌓아놓으면 결국 썩을 수밖에 없다. 신장과 방광에서 소변으로 짜내고 땀, 눈물, 콧물, 분비물로 짜내야 살 수 있다. 중금속과 지방, 체내 독소, 오염물질 등 온갖 찌꺼기도 밖으로 짜내야 한다. 이런 낡고 탁한 것들을 몸 밖으로 잘 짜내려면 힘이 필요하다. 혈관을 통해 온몸 구석구석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쓰고 난 것은 회수해 밖으로 내보내는 힘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나이 들수록 입맛이 짜진다고 하는데 이는 감각이 둔해져서만은 아니다. 생명활동이 왕성할 때는 짜내는 힘도 좋지만 나이 들수록 물기가 부족해지고 굳으면서 짜내는 힘이 약해진다. 전립선 이상, 요실금 등이 생겨 소변 조절이 안 되고 침이 마르거나 땀 조절이 안 되며 눈이 시려 눈물은 흐르고 생식기의 분비물은 말라간다. 호르몬이나 소화액 분비도 잘 되지 않는다. 수분은 염분과 함께 움직인다. 염분이 있어야 수분이 조절된다. 짜게 먹는 것은 가난한 시절에 생긴 습관 때문이 아니라 실제 짜내는 힘이 더 많이 필요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몸속 기관뿐 아니라 뇌에도 독소가 쌓이면 치매나 뇌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찌꺼기가 많아 점성이 높아진 혈액을 밀어내려면 혈압 역시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어.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짠맛이 들어가야 메말라가던 몸이 수분을 품을 수 있다. 소금은 물과 함께 찌꺼기를 짜내고 깨끗하게 정화시킨 혈액을 다시 몸으로 돌려보낸다. 몸의 염분이 부족하면 물도 먹히지 않아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없다. 억지로 수분 섭취를 한다고 해도
몸은 체액에 전해질 농도를 깨지 않기 위해 바로 물을 배출해버린다. 소변만 자주 마려운 것이다. 소금기가 부족하면 흐르지 못하고 고이고 굳어 썩는다. 몸속에 덩어리가 생기거나 괴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소금과 물이 부족해지면 찌꺼기와 노폐물은 더 많이 쌓이고 혈관이 막히기도 한다. 정신적 스트레스로도 혈관이 막힐 수 있는데 현대인은 혈관이 막히거나 심장박동 이상으로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몸속에 짠 기운, 염이 부족하면 염증이 된다. 위염, 대장염, 비염, 전립선염, 치주염 등 부위를 달리하면서 이곳저곳에 염증이 생긴다. 생명은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며 그 어떤 것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몸의 지혜, 끊임없는 동적 균형. 건강의 핵심은 순환이다. 혈액순환만 잘 되어도 몸은 생생하다. 나이 들어 병드는 과정은 몸이 식어가고 물이 말라가는 과정이다. 혈액이 탁해지고 혈류의 흐름이 나빠지면 말단까지 피가 흐르지 못하면서 손끝 발끝에 감각기관이 저리거나 마비가 온다. 중력을 거슬러 심장에서 피를 머리 쪽으로 보내려면 피의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깨끗한 피가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쉼없이 흐른다면 염증이 생겨도 빨리 잡히고 상처가 나도 빨리 복구되고 낡은 세포는 재생된다. 몸은 물과 소금의 밸런스를 정확하게 조정하며 균형을 잡고 있다. 시시각각 필요에 따라 최적의 혈압을 자동으로 설정해 준다. 혈압이 높아진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상 혈압 수치에서 벗어나면 비정상 병으로 진단이 내려진다. 혈압 수치가 높다는 것만으로 하루아침에 관리 대상자가 되어 평생 먹어야 한다는 혈압약을 먹게 된다. 과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정상 혈압이란 것이 존재할까? 혈압 수치의 평균값을 내볼 수는 있지만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상 수치보다 높다고 해서 혈압약을 먹고 혈압을 떨어뜨려 놓으면 몸은 반발 작용으로 더 세게 혈압을 올릴 수밖에 없다. 몸의 입장에서 보면 이유가 있어서 혈압을 올리는 것인데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수치만 떨어뜨린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소금과 고혈압, 바뀌고 있는 패러다임. 소금을 둘러싼 가장 큰 오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금과 고혈압의 관계다. 고혈압 환자는 무조건 저염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다. 최근 소금 섭취량과 혈압 상승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고 있다. 혈압 수치가 기준이 되다 보니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 몸에 있는 수분을 빼는 이뇨 성분의 약물을 써서 혈압을 떨어뜨린다. 그러나 혈액량이 늘어 혈압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혈액량 부족이다. 혈액량이 부족하면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뇌혈관이나 감각기관, 손발 등 말초혈관이 막힐 수 있다. 나트륨이 혈압을 올린다고 소금 섭취를 줄이게 되면 물도 먹히지 않는다. 여기에다 이뇨 성분이 들어가 있는 혈압약 등을 먹게 되면 몸속의 수분은 더 부족해지고 혈액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분 부족으로 혈액의 점성이 높아지고 이 탁해진 혈액을 걸러내려면 신장에 무리가 가고 시간이 지나 필터가 막히면서 신장은 제대로 기능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사실 고혈압과 소금 섭취량은 크게 관계가 없으며 특히 혈압이 정상인 사람은 아무리 소금 섭취를 줄여도 혈압에 변화가 없다. 일부 고혈압 환자나 노인은 소금 섭취가 늘수록 혈압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혈압 수치를 내리려고 소금 섭취를 줄인다면 다른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최근에는 고혈압 환자들이 소금 섭취를 줄였을 때 오히려 심장질환,
심장마비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비롯해 소금 부족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연구가 늘고 있다. 당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살아서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연료가 먹을거리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정말 필요한 기운을 취하지 못하면 배가 불러도 뭔가 허전하다. 입맛이 당긴다면 몸이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내장에는 입에 있는 맛수용체와 같은 수용체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 몸의 장부는 독자적인 말초신경계를 갖고 있다. 뇌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뇌에 신호를 보내는 등 신경계에 영향을 미친다. 뇌에서 정보 전달에 관여하는 신경, 펩티드라 불리는 호르몬과 비슷한 물질이 소화관의 신경세포에서도 사용된다는 사실이 주목을 받고 있다. 타고난 체질에 따라 몸이 원하는 것도 다르다. 저수지가 커서 물을 한번 채우면 잘 마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방 말라서 자주 채워줘야 하는 사람이 있다. 몸에 짠 기운이 부족하면 염증이 자주 생긴다. 입맛대로 먹는다면 짭짤한 것이 당기고 된장찌개, 젓갈, 조림, 장아찌가 맛있다. 짠맛의 소금은 위액, 췌장액을 비롯한 소화액의 원료가 되며 침 분비를 조절하고 살균 작용을 한다. 그런데 소화액이 잘 만들어지지 못하면 소화도 안 되고 먹은 음식이 제대로 발효되지 않아서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이 든다. 세상에 필요 없는 맛은 없다. 모두 고유한 기능이 있고 존재 이유가 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맛을 정확하게 찾아낸다. 입맛은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한 소중한 신호다. 그러므로 건강정보, 의료상식을 쌓기 전에 입맛부터 살펴야 한다. 생명력, 치유 본능을 깨우는 첫걸음은 몸의 감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대부분의 질병은 원인을 모른다. 지금 행해지는 의학적인 치료법도 모두 과학적 연구가 뒷받침된 것은 아니다. 실제 과학적 연구가 뒷받침된 치료법은 15에서 20%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현대의학의 치료법은 계속 바뀌고 있으며 심지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치료는 대부분 증상 완화 또는 지연을 위한 대증요법이다. 혈압을 수치로 정상, 비정상을 나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 비염약은 몸의 수분을 말려버리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콧물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몸의 다른 수분까지 말려버려 피부가 극도로 건조해져 가려움증에 시달리고 눈이 건조해지고 침이 말라 소화액 분비가 안 되는 부작용이 따라온다. 의료는 이미 거대한 산업이다. 산업화된 의료는 효용성, 효율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돈이 되지 않는 것에는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는다. 한국인은 짜게 먹는다. 코리안 패러독스. 우리나라 사람의 하루 소금 섭취량이 12.5g이라는 통계가 있다. 이에 대해 의학계나 영양 전문가들은 권장량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하면서 소금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WHO 권장량 5g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합당한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5g과 12g 수치를 단순 비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소금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처럼 보인다. 육식 위주인 서양 사람과 다르게 우리나라 사람의 식단은 아직도 곡식과 채식이 주를 이룬다. 육식을 하면 고기의 염분을 자연스럽게 섭취하지만 곡식과 채식을 주로 하는 사람은 따로 염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식사는 밥과 국, 김치가 기본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김치나 장아찌, 나물무침 등은 나트륨 못지않게 칼륨 함량이 많다. 두 가지의 균형 관계를 비교할 때 단순히 나트륨 함량만을 따져서 과다 섭취라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가 즐겨 먹는 국물과 찌개에 나트륨이 많다고들 하는데 이것 또한 그렇지 않다. 우리가 즐겨 먹는 국은 국물과 함께 먹기 때문에 물의 염분이 녹아있는 형태다. 소금물의 농도로 따진다면 물에 희석되어 오히려 염도가 낮아지는데 단순히 그 안에 나트륨 양만 계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트륨 섭취 주범 1위인 김치는 나트륨 못지않게 칼륨도 많다. 칼륨은 나트륨과 함께 전해질의 주성분이고 나트륨과는 보완관계다. 사실 소금 섭취량, 물 섭취 권장량은 수치만 정해져 있을 뿐 왜 그런 수치가 나왔는지에 대한 논리가 없다. 커피를 하루에 5, 6잔 이상 마시는데 소금 섭취량을 제한한다면 어떻게 될까? 몸속은 수분이 말라버려 만성 탈수 상태가 될 것이다. 나트륨은 우리 몸의 수분을 조절해주고 소금 섭취는 물 섭취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게 상식처럼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2리터 이상, 즉 8잔에서 10잔 정도 마셔야 한다고 권장한다. 그렇다면 이를 근거로 염분 양도 계산해줘야 한다. 인체의 전해질 농도인 0.9%를 맞추려면 이론상으로 18g 이상 섭취해야 맞다. 물 섭취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금량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고혈압, 정말 위험한가? 나트륨 고혈압으로 이어지는 소금이염론의 부작용은 결국 건강에 대한 지나친 걱정과 불안, 공포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건강관리를 한다는 명분 아래 의사를 정기적으로 만나야 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고혈압이다. 고혈압 진단은 그 기준이 되는 정상 수치를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일본은 5년마다 고혈압 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발표하는데 정상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고혈압의 기준 수치가 내려갈 때마다 환자 수는 급증한다. 일본은 1980년대 230만 명이던 환자가 현재 5,500만 명으로 무려 20배 늘었다. 우리나라도 인구 5천만 명 가운데 1,000만 명이 고혈압 환자다. 제약회사와 병원 의사만 좋은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혈압약을 쓰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려하던 여러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혈압약을 오랜 기간 복용하면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겨 신체 기관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가장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는 신장과 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다. 혈액량이 줄고 혈압이 떨어져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신장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뇌경색이 오거나 치매 발생률도 더 높아진다. 혈압약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 발작을 일으킬 확률이 60% 더 높다고 보고했다. 혈압약을 복용하면 뇌졸중으로 쓰러지거나 치매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혈압약의 큰 부작용이 바로 치매와 중풍, 뇌졸중이다. 일본에서 고혈압약을 장복하면 치매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도되기도 했다. 스스로 조절하는 메커니즘. 인체에 소금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섭취량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말을 한다. 그런데 소금은 속성상 과다 섭취하기가 쉽지 않다. 사실 약 먹고 죽은 사람은 있어도 소금 먹고 죽은 사람은 없다. 소금을 필요 이상 먹게 되면 토하거나 설사를 하게 된다. 체했을 때 뭔가 개원해야 할 때 소금물을 먹여 토하게 하는 것도 소금에 밀어내는 속성 때문이다. 우리 몸에는 염분이 과해지면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배출하는 조절 시스템이 있다. 먹는 대로 몸속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섭취하는 양 못지않게 배출하는 양도 많다.
매일 평균 10.5g 정도의 염분을 배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섭취량이 많아지면 배출량도 그만큼 늘어난다. 신장은 과잉 섭취한 나트륨을 모두 배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족하면 나트륨의 99% 이상을 다시 흡수하도록 되어 있다. 과연 고혈압을 병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시각도 많다. 의료계에서도 이에 대해 근본적 질문을 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 고혈압은 그 자체가 질병이 아니라 인체의 혈액순환을 기존대로 유지하려는 인체의 항상성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약물을 써서 혈압을 낮추면 혈전으로 오히려 뇌혈관이 막히고 만다. 지금까지도 고혈압약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 가운데 하나다. 소금을 따로 먹지 않는 에스키모인도 고혈압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평균 수명이 40대를 넘기지 못한다. 그에 반해 소금 섭취량이 많기로 유명한 독일과 일본 장수 지역 주민들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6배를 섭취하지만 오히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고혈압이 소금 섭취보다 체중 증가, 비만 등 다른 원인으로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고혈압 환자들 가운데서도 소금을 적게 먹은 환자 그룹이 많이 먹은 그룹에 비해 심장마비를 일으킬 위험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 몸을 살리는 최강의 소금 사용 설명서. 소금으로 염증을 다스린다. 상담하다 보면 자신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온갖 염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만성염증을 앓는 사람들이 치매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 염증은 그야말로 만병의 근원이 되고 있다. 저수지나 물탱크에 물이 풍부해야 진화 작업이 수월한 것처럼 우리 몸에도 물과 소금이 풍부해야 염증이 잡힌다. 소금에서 살아남는 균은 없다. 찬 것을 피하고 국물이나 소금차 형태로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땀과 소변으로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좋아진다. 신체가 냉하면 면역 기능이 약해져 염증이 잘 생긴다.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감기에 걸렸을 때 잘 낫지 않고 오래 간다. 감기 기운이 있다 싶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평소보다 물과 소금 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자주 염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질이 좋은 소금을 구해 평소에도 꾸준히 먹는 것이 좋다. 된장국이나 미역국, 콩나물국 등에 소금이나 조선간장을 타서 뜨겁게 먹고 땀을 내줘도 좋다. 류머티즘은 관절 염증이다. 관절염이 생기면 염증으로 인해 몸이 붓고 열이 나고 심한 통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염증이 진행되면 온몸에 문제가 생긴다. 처음에는 손가락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혈액이 온몸을 돌아다니다 보니 나중에는 무릎, 어깨 등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통증에 시달린다. 류머티즘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데 냉기로 인한 저체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염증을 잡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하지만 몸이 냉하다 보니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 이때는 몸을 데우고 체온을 올리는 찜질과 운동을 병행해야 소금이 잘 흡수될 수 있다. 비염과 천식, 소금이 필요하다. 비염의 종류에 따라 대처법이 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은 바로 속이 차고 건조하다는 것이다. 흐르지 않고 뒤로 넘어가는 비염인 경우 소금과 함께 레몬즙이나 레몬차, 오미자차를 섞어 마시면 좋다. 콧물이 줄줄 흐르는 비염인 경우 생강차를 함께 마시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알레르기성 비염인 경우 꾸지뽕차나 따뜻한 요구르트가 도움이 된다. 뭉치고 굳은 것을 풀어낸다. 짠맛은 단단한 것을 연하게 만들어준다. 소금이 들어가면 뻣뻣했던 배추가 야들야들하게 숨이 죽고
단단한 매실은 장아찌로 태어난다. 소금 기운이 부족하면 몸과 마음이 뻣뻣해져 여기저기 당기고 결리는 곳이 많아진다. 그러나 깨끗한 소금을 먹고 몸의 냉기를 빼주면 단단하게 굳어있던 덩어리가 물렁물렁하게 풀린다. 기침이 심하거나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은 뱃속의 점액과 끈적거리는 가래를 없애는데 짠맛이 필요하다. 짭짤하게 먹으면서 느끼는 가장 빠른 변화는 쾌변이다. 어린아이들 가운데도 변을 볼 때 땀까지 흘려가며 힘을 쓰거나 자지러지게 울며 괴로워하는 아이가 있다. 노인들의 변비는 더욱 심각하다. 동식물이 그렇듯 나이가 들수록 몸속에 물기가 마른다. 거기다 염분까지 부족하면 물이 먹히지 않고 억지로 먹는다 해도 몸속에서 수분을 품고 있을 수 없다. 고혈압, 당뇨 진단을 받고 저염식을 하거나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장복하는 경우 더 심하다. 소금과 물은 조직을 연하고 말랑말랑하게 한다. 소금이 들어가면 단단해진 변이 풀리고 미끌미끌하게 쑥 밀려나와 쾌변을 볼 수 있다. 저염식을 하면서 물만 먹을 것이 아니라 입맛대로 짭짤하게 충분히 간을 해서 먹어야 한다. 탁한 것을 맑고 깨끗하게. 소금과 물이 우리 몸에서 하는 대표적인 역할 가운데 하나가 피를 맑게 하는 일이다. 소금은 물과 함께 신장을 통해 몸속의 독소를 밖으로 배출한다. 지방과 유해가스를 흡착해 밖으로 빼내고 요산, 활성산소 등 찌꺼기도 소변과 땀으로 배출한다. 물과 소금이 부족해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피가 끈적거린다. 탁한 혈액은 가는 모세혈관을 통과하기 어렵고 깨끗한 피를 공급받지 못한 세포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시력이 약해지고 뇌혈관이 막히고 노폐물이 혈관벽에 달라붙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고지혈증 등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뼈와 근육, 피부가 약해져 성장과 재생도 둔화된다. 혈액이 맑아지면 피의 흐름도 좋아지고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되어 에너지가 생긴다. 탁한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혈압을 높일 수밖에 없던 고혈압 상태도 좋아져 혈압이 자연스럽게 조절된다. 골절이나 타박상, 교통사고 등 사고를 당했을 때도 물과 소금은 꼭 필요하다. 멍은 그 부분에 어혈이 고여 있는 것인데 이때 소금을 먹으면 고인 피가 흐르도록 만들어준다. 다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평소보다 물과 소금을 넉넉히 먹으면 회복도 빠르고 후유증도 덜하다. 소금으로 피부 미인되기. 클레오파트라와 양귀비 등 설세 미녀들이 소금으로 목욕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소금은 피부를 윤택하게 만든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소금 섭취를 꾸준히 한 사람들은 피부 트러블이 잘 생기지 않고 잡티 없는 깨끗한 피부로 바뀐다. 소금이 가진 살균, 정화, 보습력은 피부 걱정 없이 지내게 해준다. 수분이 차올라서 탄력이 생기고 주름이 펴지는 일까지 생긴다. 외부에서 바르는 화장품이 아무리 좋아도 속에서부터 채워지는 것을 따를 수는 없다. 아토피, 지루성 피부염 등의 피부질환 염증에도 소금이 필요하다. 무염식으로 살을 빼는 과정에서 피부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기도 한다. 단기간에 살을 빼려고 무염식 다이어트를 하면 체중은 금방 줄어든다. 그러나 단기간에 빠진 것은 수분이지 살이 아니다. 어지럼증이나 이명, 소화장애가 올 수 있고 생리불순이 생기는 후유증도 있다. 그리고 염분과 수분이 부족하면 전반적으로 탈모가 진행되는데 특히 정수리와 뒷머리 부분의 탈모가 심해진다. 소금은 천연소화제. 소금이 부족하면 소화액이 만들어지지 않고 삼투압작용이 원활하지 않아서 세포에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소화가 시작되는 입에서부터 침 분비가 충분치 않다 보니 입맛이 없고 소화시키기도 어렵다.
음식에 간이 맞지 않으면 맛이 없고 먹고 나서도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고 몸이 안 좋을 때는 입맛에 따라 짭조름하게 먹는 게 좋다. 소금기는 독소를 중화시키고 썩는 것을 막고 발효시켜 효소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옛 문헌들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 소금은 오래된 채기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필요한 경우 식사 외에 소금을 따로 챙겨 먹으면서 소화제 먹을 일이 없어졌다는 사람이 많다. 환자와 염분 섭취. 식이요법을 하는 환자들은 제한이 많은데 특히 염분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다.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먹어야 체력이 생기고 체력이 있어야 투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 특히 암 환자는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못 먹어 죽는다는 말이 나올 만큼 먹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염분이 있어야 침도 생기고 위액, 췌장액, 쓸개즙 등의 소화액도 만들 수 있다. 특히 수술 전후로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이때 빠르게 회복하고 노폐물을 잘 빼내려면 염분과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 뇌를 바꾸는 소금의 힘, 머리를 맑게 만드는 짠맛, 몸이 굳으면 정신도 굳는다. 소금이 부족하면 근육 수축 조절이 안 돼서 딱딱해지고 쉽게 지치고 의욕이 사라진다. 에너지나 기운은 피에 실려 움직인다. 소금은 피를 맑게 해서 정신을 명료하게 한다. 깨끗한 피가 몸 구석구석 전달되면 쉽게 지치지 않아서 어떤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지구력이 생긴다. 신장은 심장을 다스려 심장이 편안하게 뜀박질하도록 돕는다. 이를 돕는 역할을 하는 물과 소금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차분하게 하며 두려움을 없애준다. 몸과 생각이 굳어 뻣뻣해진 사람은 소금이 필요하다. 건강을 찾기 위해 좋은 소금을 먹고 입맛대로 간간하게 먹으면서 머리가 좋아졌다는 사람이 많다.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을 가졌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깊이 사고해야 하는 경우 더더욱 물과 소금을 잘 챙겨 먹고 뒤쪽을 잘 풀어줘야 한다. 맑은 정신으로 존엄하게 돌아가시는 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려면 역설적으로 힘이 필요하다. 병석에서 오랫동안 앓으며 입맛을 잃은 어른이 어느 날 문득 뭔가 먹고 싶다고 말하면 가족들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그 마지막 양식을 드시고 힘을 내어 돌아가시기도 하기 때문이다. 암보다 중풍보다 더 무섭다는 치매는 가족 전체를 고통에 빠뜨린다. 치매로 고생하던 부모님의 식사에 소금 양을 늘리거나 따로 소금물을 섭취하게 하면서 증상이 호전되는 사례를 많이 봤다. 뇌신경세포는 크기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가 핵심이다. 뇌 신경망을 연결하려면 뇌 혈류가 좋아야 하고 막힘이 없어야 한다. 물과 소금은 스미게 하고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전해질 농도를 맞춰 전기 신호가 잘 흐르도록 해준다. 그래야 겨울밤을 맞는 것처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 건강하게 살려면 소금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할까? 이렇게 중요한 물이지만 물만 많이 마시면 위험해진다. 저염식을 하면서 물까지 많이 마시면 체액의 염도를 맞추느라 우리 몸은 이뇨작용을 통해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게 된다. 물과 소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커피, 녹차, 음료 등을 많이 마셔도 이뇨가 심해진다. 이런 경우 물을 아무리 많이 마신다고 해도 몸에서 보유할 수 없어 오히려 만성 탈수 상태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염분 없는 물 섭취는 아주 위험하고 운동 중 과도한 수분 섭취는 수독증, 저나트륨 혈증을 불러온다. 소금을 충분히 먹어야 물이 자연스럽게 당기고 인체도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소금 없이 물만 마시면 위험하다.
물이나 이온 음료에 소금을 타서 마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먹는 양은 그날의 날씨나 활동량, 체질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스스로 적당량을 찾아야 한다. 단맛 과잉 시대, 맛의 균형. 과하다는 측면에서 따진다면 짠맛이 문제가 아니라 단맛과 매운맛이 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단맛 과잉 시대의 균형을 맞추려면 짠맛에 소금이 더 필요하다. 과일과 채소가 건강에 좋다고 권장하면서 염분을 제한하면 칼륨만 과다 섭취하게 된다. 단맛이 과해지면 단단하고 굵고 뭉치는 기운이 지나쳐 연하고 말랑하고 미끌거리는 기운을 눌러버린다. 그러니 물과 소금으로 균형을 잡아 탁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때 몸은 본능적으로 짠맛을 더 원하게 된다. 짜게 먹으면 살찐다는 주장이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다. 수분을 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염분을 제한하는 것이다. 수분이 빠져 체중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몸에 수분이 부족해 피부가 마른 귤 껍질처럼 되기도 한다. 체중을 줄이려다가 더 중요한 건강을 잃게 된다. 짭짤한 것이 당기는데 엉뚱하게 염분 제한을 한다면 결국 과식, 폭식으로 이어지게 된다. 필요한 것이 들어가면 우리 몸은 만족하고 먹기를 그만둔다. 평소 소금기가 충분하면 고기나 라면이 당기지 않고 야식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한다면 염분을 꼭 섭취해야 한다. 건강을 위해 좋은 소금을 먹어야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는 천일염과 정제염 논쟁으로 이어진다. 소금을 먹되 꼭 천일염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일염이 천연 소금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정제염은 공장에서 만들어낸 기계염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것이다. 천일염은 천연 소금이므로 유익한 미네랄이 많아서 건강에 좋지만 정제염은 염화나트륨뿐이므로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정제염은 실험실에서 만든 인공 화합물이 아니라 바닷물을 여과시키고 정제시켜 얻어낸 소금이다. 천연 소금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미네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굳이 소금을 먹을 필요가 없다. 천일염에 있다는 미네랄은 우리가 먹는 곡식, 과일 같은 음식에서도 충분히 취할 수 있어 굳이 소금을 통해 얻을 필요가 없다. 다만 있다고 해도 워낙 적은 양이라 소금으로 미네랄을 섭취하려면 엄청난 양을 먹어야 한다. 우리가 소금에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미네랄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염화나트륨이다. 시간에 따른 소금 섭취. 소금은 수렴하고 가라앉히는 기운이 강하다. 짜내고 걸러내는 일은 하루를 보내고 난 늦은 오후 저녁이나 밤 시간에 적당하다. 현재 염증이 있다면 아침 새벽 가릴 것 없이 소금이 필요하다. 부득이하게 밤에 일해야 하는 사람은 소금 보충을 특히 잘해야 한다. 몸의 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소금의 진실에 접근하다 보면 만물의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게 된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건강을 잃고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소금 때문만이 아니다. 단단하던 고정관념을 깨고 온갖 두려움,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건강하게 살려면 새로운 지식을 쌓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몸의 지혜에 귀 기울이고 치유 본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면 된다. 무엇을 먹을 것인지 못지않게 어떻게 해독하고 배출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시대. 이 새로운 문명의 파도를 맑은 정신과 몸으로 헤쳐나가려면 인류는 다시 소금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 당신의 면역력은 안녕하신가요? 소금의 짠맛이 건강에 해롭다는 논리가 제약회사의 농간에 의한 허구라는 것이 드러난 마당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소금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빛과 소금이 되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짠맛의 힘, 책에는 구체적인 소금 이용법과 사례들도 나와 있으니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품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